네, 이번 에피소드도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에요. 초중고등학교 교과목을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14년간의 학습 로드맵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일주 단위로 그것도 매주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 작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산수 더하기 수학 과목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얘기하면은 일단 1년은 2학기이고 한 학기는 방학을 제외하고 20주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1년은 40주죠. 그리고 유치원을 2년으로 보고 2년, 초등학교 초등 6년, 중고등 6년 해서 도합 14년. 14년간의 학습 일정표를 주 단위로 일주 단위로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4년이니까 1년이 40주니까 4, 4, 16 560주가 되겠네. 그죠? 총 560주가 되죠. 총 560주. 매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교수 에이전트라고 그럴까요? 교사 에이전트라고 해야 되겠네. 교사 에이전트는 이제 매주 학습할 내용을 이제 PDF 파일로 학습자에게 제공하고, 그리고 주말에 시험을 치는 거예요. 문항을 제시해. 그 주에 공부했던 거 주말에 매주 주말마다 시험 문항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총 560주 중에서 어느 한 주에 할당된 학습량을 마치고 시험을 통과한 학습자. 시험을 통과한다는 건 뭐냐니까 10문항 중에서 8문항을 맞춘 걸로 이렇게 하죠. 그죠? 학습자는 다음 주 학습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예요. 그리고 이제 시험은 기본적으로 10문항이 제시되고 통과를 위해서는 8문항 이상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출제는 AI의 교사 에이전트가 담당하는 거예요. 에이전트가 담당합니다. 그리고 시험 결과를 매주 학부모나 및 교사 등에게 메일로 전송하거나 또는 홈페이지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그러니까 권한 있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정보, 특정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 같은 경우는 학부모는 자기 자녀만의 특정 학부모나 교사는 특정 학생 혹은 학생들이 되겠죠. 의 성적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셀프 페이스드 러닝이라니까 어떤 학생들은 좀 빨리 끝마칠 수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좀 늦게 마칠 수도 있겠죠. 이므로 학생마다 빠르면 5, 6년 만에 14년치 학습을 마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죠. 그리고 교사 에이전트는 다른 역할도 있어요. 교사 에이전트는 학습자가 만약 수학에 재능이 전혀 없거나 매우 부족하다고
없고 판단되면 진로를 다른 진로를 추천하세요. 다른 과목이나 진로를 추천합니다. 수학을 전혀 못하고 전혀 관심도 없는 학생한테 14년 동안 계속 수학을 공부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하위 10%를 할까요? 가령 하위 10% 혹은 20% 학습자에게는 기본적인 산수만 가르치고 그 외에 추가적인 학습 일정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취소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맞죠? 그 재능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억지로 공부를 시킨다는 거는 본인도 힘들고 국가적으로도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사 에이전트는 학습자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는 거죠. 에이전트는 학습자의 질문에 매우 성실히 답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이죠. 하루 24시간. 연중 무휴이고 하루 24시간 동작하는 거예요. 자, 요런 에이전트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또 학습 로드맵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일 먼저 해볼 게 뭐냐니까 수학 과목부터 해볼 겁니다. 요게 프롬프트 내용이에요. 자, 프롬프트 내용인데 요걸 여기다가 일단 붙여놔 볼까요? 자, 요런 프롬프트 내용. 자, 요런 프롬프트를 해서 일단 여러 군데 돌려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프롬프트 제일 깔끔하게 결과를 내주는 게 클로드예요. 클로드 소넷 3.7. 그래서 이번에는 요 학습 커리큘럼 작성하는 거, 학습 일정 작성하는 거는 클로드 3.7로 작업을 진행을 앞으로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이렇게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유치원 2학년 일단 빠졌습니다. 좀 이따 다시 넣을 거예요. 6년 동안의 수학 커리큘럼 산수 커리큘럼이라고 해야 되겠구나. 그죠? 산수라고 해야 되나 수학이라고 해야 되나 산수라고 하죠. 1주차부터 240주차까지 6년치예요. 1학년 1학기에서 1주에는 이런 걸 공부를 하고 그리고 교재는 이걸 쓴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한국어로 번역해서 제공을 합니다. 2주차에는 이걸 하고 그리고 이런 내용을 공부를 한다. 3주차에서는 이걸 하고 이걸 한다. 교재는 전부 다 오픈 소스입니다. 그거는 뭐 따로 안 적어도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어디 갔나요? 여기다 적을까요? 모든 교재는 오픈소스이고 저학년 초등학교와 초등학교는 뭐라고 해야 되나 주로 한국어 교재이고 중학교는 한국어와 영어 합쳐진 거고 고등학교는 상당 부분 영어로 제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한국어가 엄청 좋은데 뭐 고등학교부터 무슨 원서로 공부를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럴만 하죠. 왜냐니까 일단 수학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고등학교까지 수학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수학에 관심이 없는 학생에 관심이나 적성이 맞지 않는 관심이 없거나 적성에 맞지 않다면 고교 수학 과정은 수강할 가능성이 없다고 해야 되겠어. 중간에 중학교 수준에서 이미 끝나버리겠죠. 수학에 관심이 없는데 중학교 수학이면 충분하지 고등학교까지 공부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고등학교까지 수학을 공부를 한다는 거는 대학까지 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미리 영어로 공부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리고 수학책, 영어로 쓰여 있는 수학책은 나오는 단어들이 똑같은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영어들이에요. 자, 오픈소스이고 예를 들어서 가령 크리에이티브 카먼스 라이선스 같은 거. 자,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주부터 3주, 4주, 5주, 6주, 7주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언제까지 내려가느냐니까 무려 지금 몇 학년까지 왔나요? 자, 3학년까지 이제 왔어요. 초등학교 3학년. 그래서 쭉 내려가서 이제 몇 학년까지 왔나요? 지금 매주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재도 있고, 그죠? 이 교재들은 다 오픈 소스예요. 그러니까 복사를 한다거나 배포한다는데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 책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5학년 지나고 6학년 또 지나고 해서 6학년 커리큘럼 여기까지 지나서 이제 중학교 들어왔죠. 여기가 중학교입니다. 중학교 교육과정이고 중학교 교육과정은 3년치 241주차부터 360주차까지 그죠? 1주차에서는 이렇게 공부하고 2주차는 이렇게 공부한단 말이에요. 쭉쭉쭉쭉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시험 문항도 이걸 언제까지 하느냐니까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참 내려가죠. 한참 내려가서 어디까지 하나요? 대충 480 정도까지 447주차 아닌데 그러네 480주차까지 진행을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까지예요. 그러니까 매주 공부해야 될 내용을 딱딱딱 지정을 해서 공부할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그걸 공부해서 마치면은 시험을 치고 시험을 통과하면은 다음 주로 연결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죠? 이거 셀프 페이스드 러닝이라잖아요. 그리고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 출제하는 거 이런 식으로 출제해요. 보니까 지금 클로드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클로드 AI에서 지금 시험 문제 미분 방정식 관련해서 시험 문제를 한번 10개를 작성해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 문제 1번 1개, 2개, 고개 이렇게 해서 1차, 2차, 3차 고차 방정식을 한국 번역으로서는 고개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이건 좀 번역에 문제가 있어요. 해서 이런 문제까지 이렇게 낼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라텍스 요거는 지금 깨졌는데 이걸 라텍스를 써야 돼요. 라텍스 써가지고 또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니까 자, 어디 갔나요? 이런 식으로 식이 만들어져요. 지금 라텍스 써가지고 제가 구글 닥스에다 넣은 겁니다. 아마 구글 닥스 말고 실제 시험 문제를 제출할 때는 구글 닥스는 구글 거잖아요. 구글 거 말고 다른 오픈 소스 뭐라 그러죠 그걸? 문서 만들어주는 거? 문서 프로그램. 그러니까 리브리 오피스라든가 이런 오픈 오피스나 리브리 오피스를 써서 이걸 학습자들에게 전달을 하는 것. 그죠? 매주 공부해야 될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이것도 누가 하느냐니까 교사 에이전트가 문제를 내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죠? 자,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수학을 제일 먼저 시작을 하는 이유는 수학은 따로 LLM 모델을 트레이닝할 필요 없이 모든 LLM 모델들이 다 수학은 다 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수학부터 먼저 만들어 본 거예요. 만들어 봤더니 매우 매우 좋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요.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성실하게 답변해주고 교사 에이전트가 그죠? 그리고 한 주 공부하고 난 다음에 공부하면서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면 언제든지 정말 상세하고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AI가 그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 치고 시험에 통과하면은 다음 주 넘어가고. 그럼 사람 교사는 뭘 하느냐? 사람 교사는 이 AI 교사와 사람 교사는 사람 수학 교사죠. 수학 교사는 에이전트 교사 에이전트죠. 수학 교사 에이전트라고 그럴까요? 수학 교사 에이전트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작용을 모니터링 하고 부족한 부분을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있으면 그 부분을 보완하는, 그 부분을 보완합니다. 그러니까 학습의 교수 활동, 가르치는 활동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AI 에이전트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그리고 학습자 개개인의 성적도 역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상대평가. 학습자 개개인의 진도와 성적을 상대평가로 상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그 통계라 그럴까요? 그 통계 데이터를 여타 분야의 익명으로 활용. 이걸 뭐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누군지 누가 몇 점 받았는지를 밝히지 않고서도 학습자들이 어떤 분야, 한국의 학생들이 어떤 분야에 강하고 중국은 어떤 분야에 강하고, 그리고 중국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의 수학 공부하는 속도라든가 수학 과목의 어떤 성적이라든가 이걸 서로 비교할 수가 있죠. 그죠?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걸 제로 날리지 프루프라고 이래요. 이런 것도 상당히,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 그러면은 뭐 교육 정책이라 그럴까요? 교육 정책 또 여타 분야의 익명으로 활용합니다. 해서 각국의 어떤 교육 정책 수립에 참조할 다량의 그리고 양질의 데이터, 학습 데이터를 그럴까요? 학습 관련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그죠? 이 시스템. 그러면은 이러한 수학 과목을 이제 학습자들이 공부를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공부할 내용을 던져주고 매일 평가하고 어쩌고 하려면은 이거 뭐가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MOOC라 그러나요? 매시브 오픈 온라인 커리큘럼, 그런 플랫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플랫폼은 학습 플랫폼은 edX를 참조해서 edX 그리고 코세라 맞나요? 를 참조하여 별도로 제작을 합니다. 요거 학습 플랫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의외로 간단해요. 특히 AI를 써서 코딩하면 훨씬 더 쉽게 코딩할 수가 있죠. 요 코딩 한번 진행을 하긴 해야겠는데 요것 한번 생각 좀 해봐야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수학 과목은 이렇게 제가 해봤더니 일단 공부해야 될 내용도 오픈소스 책으로만 골라서, 그리고 이건 오픈소스 책이 아니고 이거는 칸 아카데미죠. 오픈소스 커리큘럼이나 책만 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공부해야 될 내용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공부해야 될 부분, 요만큼 이 주제에 해당되는 이 수학의 응용이라고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학습자들이 그냥 링크해서 들어가면 되죠. 링크해서 들어서 공부를 자기가 다 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시험 문제를 달라고 교수 AI 아니죠. 수학 교사 에이전트에게 요청하고, 그러면 교사 에이전트는 시험 문제를 출제하면은 문제를 풀고 80점 이상 맞게 되면은 그 다음 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간단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는데, 이 구성된 것을 수학뿐만 아니라 물리나 화학이나 여타 생물이나 다른 과목에도 다 같이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